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시장의 화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공화당과 협상, 요게 지금 시장의 화두입니다. 어저께 국내장도 하락하다가 낙폭을 추세해서 약간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이유가 부채 한도에 대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실무간 협상을 하고 있다, 그 뉴스가 나온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장도 반등을 선고했는데요. 미국 시장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실무자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낙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12일 날 협상을 하려다가 16일, 그러니까 오늘 밤으로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협상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안 남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기간이 지금 예전보다 좀 짧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려를 좀 많이 표명하고 있죠. IMF에서도 협상이 안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경고가 있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워름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하루에 3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G7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나선 사람은 케이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네,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실무 협상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서 결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협상 관련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발언이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데이터라는 게 무시를 못하거든요. 틀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많습니다. 과거의 부채한도 협상은요, 딱 한 번 제외하고는 시간을 끌었지만 거의 다 마무리됐거나, 뭐 임시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을 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을 더 끌지 아닐지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재료가 대세 하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세 하락은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숨어있는 은행 문제, 그 문제가 시장에 다시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장에 다시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뭐 100% 맞는다 안 맞는다 말은 못 드리겠고, 과거 데이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있어요.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저께 이제 지표 같은 게 뉴욕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5월 그 제조업 지표가 42.6에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31이 나왔어요. 예상이 마이너스 5였는데 2020년 4월이 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이런 지표가 침체를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도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를 자꾸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7월 달에 해야 될 거다, 11월에 할 거다, 어떤 사람은 2번, 올해 1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연준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총재 말하다 갑자기 제조업 지표를 말한 이유가 침체라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4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시장 생각, 연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연준은 우려하는 게 뭐냐면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점 치고 내려와가지고 2% 목표치가 내려오지 못했지만
둔화가 되어 있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히 커져서 패닉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시장에서 보채는 거죠. 금리나 해달라, 그 보채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은행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면 위로 왔다가 내려가고 수면 위로 또 올랐다 내려가고 반복하는 그 모습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그 시장의 모습도 어떤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을 0.6% 상승, 다우는 0.14% 상승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다우는 또 61선을 또 찍고 왔네요. 그쵸? 3일째, 어제 그제도 제가 이 아침 시간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래 꼬리가 61선을 또 찍었네요. 오늘 새벽에도. 그쵸? 마이너스 0.4%까지 하락했다가 찍고서 플러스로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은 어땠나요?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어저께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 그렇지만 뭐 완벽하게 이겼다기보다는 음봉을 채워주는 어떤 양봉의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차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로 재고가 눈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목이 껴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빼버리고 말씀드린 건데, 아까 미국에서 뉴욕 제조업지수가 마이너스 42포인트 하락해서 마이너스 30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1분기 그 경기 침체로 눈덩이인데,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1분기 적자가요, 재고가 합해가지고 71조랍니다. 71조. 근데 삼성전자가 54조, 그 다음에 SK가 17조 이렇게 되는데요. SK는 시설 투자를 아예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말보다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4.3%가 증가한 겁니다. 재고가 1년 전보다는 14.3%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반도체 감산을 시도했죠. 반도체 감산을 시도하면서 반도체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재고가 줄진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이 삼성전자 재고 중에서 반도체 비중은 58.7%랍니다. 58.7%. 약 30조 좀 넘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그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적자가 비중이 엄청 커졌다, 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매우 이상한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는 뭐 R&D 투자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고가 다 청산되지 않으면 감산 효과도 없는 상황이고, 실적은 좀 더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2분기 실적도 암울하다고 한 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강보합으로 끝난 상황이 참 대단히 힘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삼성전자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전일 또 하락을 해서 800 이탈, 뭐 이런 얘기인데, 에코플러스가 어저께 1%, 6%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코스닥이 지금 814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양운을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800포인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특히 그 선두전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코스닥이 에코플러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는데, 에코플러스가 지금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에코플러스와 이 코스닥의 흐름, 이거 좀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 코스피는 플러스권으로 막판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1.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